지난 오키나와 미야코 섬 영상 보신 분들 중 이런 생각 하신 분들 계시죠? 미야코 바다 예쁘고 물놀이 하기엔 좋겠지만 즐길 거리는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 바로 오키나와 본섬입니다. 오키나와 본섬은 해양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볼거리, 가성비 좋은 곳부터 휴양이 가능한 럭셔리한 리조트까지 다양한 숙소 선택지 등 물놀이를 하지 않더라도 즐길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오키나와 본섬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여행 팁과 함께 가볼 만한 장소와 맛집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키나와 1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키나와 현은 크게 3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소개드릴 오키나와 본섬은 오키나와 제도에 있는 가장 큰 섬입니다. 면적은 제주도의 3분의 2 크기인데 위아래로 긴 섬이라서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면 2시간 이상, 이동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 동선과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이동 시간을 줄여줄 숙소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요. 숙소 위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볼 만한 장소들을 지역별로 묶어서 설명드리니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많은 지역이 어딘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키나와 장소들을 얘기할 때 보통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서 말합니다. 북부는 온나손 지역을 포함해 그 위를 통칭하는데 크게 온나손과 모토부 반도, 얌바루 3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온나손은 서부 해안을 따라 해수욕장과 주요 리조트, 호텔들이 위치해 있으며 모토부 반도에는 추라우미 수족관을 포함해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얌바루는 대부분이 숲으로 이루어진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보통 여행 일정상 북부에서는 온나손과 모토부 반도를 여행하게 됩니다. 먼저 모토부 반도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코오리 해변입니다. 코오리 해변을 가기 위해서는 코오리 대교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 대교는 코오리 섬과 오키나와 본섬을 연결하는 다리로 다리를 건너며 양옆에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코오리 비치. 다리를 건너면서 본 것과는 다르게 맑고 투명한 바닷물이 감탄을 일으키고 해변은 넓지는 않지만 고운 백사장과 화장실, 샤워실과 함께 주변에 식당들도 있어서 여름이라면 해수욕 즐기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코오리 바다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코오리 섬 언덕에 위치한 코오리 오션타워에 올라가시면 360도 파노라마 오션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버기 같은 카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많이 느리지만 올라가는 동안 맛보기로 전망을 감상할 수 있고 전망대에 올라서 멀리서 본 바다는 그라데이션 된 듯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만 이날 해무 때문인지 시야가 좋지 못해서 살짝 뿌옇게 보였는데 날씨와 시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장소는 세소코 비치입니다. 비오고 흐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오키나와 본섬에서 본 바다 중 이곳 바다색이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맑은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해수욕도 즐기고 물고기도 제법 있어서 스노클링 즐기기에도 괜찮다고 합니다. 특히 해변이 넓고 백사장도 고운 데다가 장비대여 해주는 곳, 화장실, 샤워 장소도 있으니 반나절 시간 보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소코 비치를 끼고 있는 힐튼 호텔도 많이 찾으시는데 힐튼 호텔은 다음 오키나와 숙소편에서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소코 비치 방문 전에 팁 한 가지 드리면 세소코 섬은 작아서 마트가 따로 없는데 섬으로 넘어가기 전 대교 옆에 빅 익스프레스라는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각종 식료품과 함께 식사가 될 만한 음식들도 판매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가볍게 장을 보고 세소코 비치나 힐튼 호텔로 넘어가시면 딱 좋습니다. 이번 장소는 북부의 대표 명소 추라우미 수족관입니다. 이곳은 일본 최대 규모의 수족관으로 고래상어와 만타가오리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래상어가 있는 대형 수조는 와 대박! 이라는 말밖에 안 나올 정도로 정말 멋져서 한참을 멍 때리게 되고 여러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서 미리 스케줄 확인하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연은 야외에서 진행되는 돌고래 쇼인데 오키나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돌고래가 뛰어오르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신이 납니다. 돌고래 쇼가 진행되는 공원은 수족관 입장 티켓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으니 시간만 사전에 확인하시고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팟은 고릴라 촉입니다.
바위 모양이 마치 고릴라 같아서 고릴라 초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다양한 해양 생물과 산호초를 볼 수 있어 다이빙, 스노클링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가 2월 겨울에 방문했음에도 유일하게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을 목격한 곳으로 스노클링하기 좋은 곳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해변은 좁아서 자리를 펴고 즐기기보다는 잠시 스노클링하러 들리는 곳으로 추천드립니다. 모토부 관광도 했으니 배를 채워볼까요? 모토부에는 오키나와 섬에서 전통 있는 소바집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키시모토 식당이라는 곳인데 1905년에 개업해서 100년이 넘은 오랜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소바는 뚝뚝 끊기는 두꺼운 면, 시원 짭짤한 국물, 부드러운 돼지고기가 잘 어우러져 꽤 만족스럽습니다. 양은 많지 않으니 소식좌가 아니시라면 대짜를 추천드리고 오키나와 식밥, 주씨는 일찍 품절이 되니 주문 가능하다면 운이 좋은 겁니다. 꼭 드셔보세요. 밥 먹고 식후 커피 못 참죠. 키시모토 식당 길 건너에 시장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미치쿠사 커피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두를 골라서 주문하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어서 좋고 드립으로 내려주신 커피 맛도 아주 좋았습니다. 소바 드신 후에 식후 커피로 추천드립니다. 커피를 마셨는데 디저트도 땡기신다. 블루실 아이스크림 추천드립니다. 블루실은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알쓸신잡. 블루실은 오키나와에서 만든 브랜드가 아니라는 사실 아셨나요? 1948년 미국에 본사를 둔 포모스트사에서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군들에게 유제품을 공급하는 걸 시작으로 미군 기지에 처음 설립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는 볼 기회도 없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1963년 미군 기지 밖으로 거점을 옮기면서 오키나와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당시 비싼 가격에도 현지인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오키나와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는데 오키나와 곳곳에 블루실 매장을 방문하면 30여 개가 넘는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을 선택해서 먹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 특산물을 사용한 맛이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여러 곳에 매장이 있으니 블루실 보이시면 꼭 사드셔보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내려와서 온나손 지역으로 가봅니다. 온나손은 주로 서쪽 해안을 따라서 리조트 호텔들이 모여 있는데 오키나와에서 가장 좋기로 유명한 할레쿨라니와 부세나 테라스가 바로 이 온나손 지역에 있고요. 만좌모를 포함한 관광지도 위치해 있습니다. 온나손 첫 번째 장소, 부세나 해중공원입니다. 이곳에는 해중 전망대와 글라스보트가 있어서 오키나와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또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중 해중 전망대에서는 360도 둥근 창을 통해 형형색색 다양한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 있고 특히 스노클링을 하기엔 좀 어린 아이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글라스보트에선 먹이도 주며 물고기 구경도 가능하다고 하니 가족 여행객들은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중공원에는 부세나 비치도 있습니다. 작은 해변이지만 바다가 이쁘고 백사장이고 와서 모래놀이나 여름 해수욕하기 좋은데 해수욕 시즌에는 부세나 숙박자가 아니라면 1인에 5,500엔의 입장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파라솔 의자 이용료 포함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추천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두 번째 장소 만좌모입니다. 오키나와를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대표 절경 중 하나로 코케리코 모양의 절벽으로 유명한 곳이죠. 개인적으로는 석회암 절벽 위의 초원과 그 아래로 넓게 펼쳐진 바다의 조화가 아름다웠던 기억입니다. 만좌모는 10,000명이 앉을 수 있는 초원이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넓기는 넓습니다. 만좌모 근처 만족스러웠던 맛집이 한 곳 있는데 808 포케볼입니다. 이곳은 하와이안식 포케볼을 먹어볼 수 있는 곳으로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토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포케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오키나와에서 먹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을 정도로 맛있어서 나름씩 못 드시는 분 아니라면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곳은 세라가키입니다. 하얏트 리젠시가 있는 세라가키 섬 해변과 인터컨티넨탈 리조트가 있는 만자비치를 포함하는데 이 지역을 소개드린 이유는 수영과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얏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트를 타고 나가 스노클링을 즐겼는데 시야도 맑고
물고기도 다양하고 많아서 겨울인데도 1시간 가까이 정말 재밌게 즐겼거든요. 만자비치도 수영과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다고 하니 숙소 선택 시에 이 두 곳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레쿨라니와 하얏트 리젠시 숙소도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키나와 중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중부는 요미탄 반도를 얘기하는데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볼거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중 첫 번째, 아메리칸 빌리지입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는 미국풍의 상업시설과 레스토랑이 모여있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쇼핑시설이라 실제 살만한 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쇼핑을 목적으로 하기엔 아쉽지만 저녁까지 영업을 하고 근처 리조트들이 있어서 밤까지 북적이는 곳이라 밤에는 놀러온 분위기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류큐무라입니다. 류큐무라는 온나손 남부에 위치해 있지만 중부와 가까워 중부로 소개합니다. 류큐무라는 오키나와가 류큐 왕국이었던 시절의 전통 문화와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파크로 특히 민속 공연이 인상적입니다. 공연장이 동굴 같아서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는데 북소리가 심장을 뛰게 하는 쾌감이 있더라고요. 오키나와 필수 스팟이라기보다는 반야외이니 비 오면 방문할 곳으로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소는 잔파곳입니다. 지형적으로 바다로 툭 튀어나와서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는데 검은 바위와 절벽, 파도치는 바다와의 조화가 정말 멋집니다. 오키나와 본섬에서 본 경치 중에 가장 멋졌던 기억이에요. 잔파곳 인근에는 잔파 비치가 있는데 웅장한 풍경이었던 잔파곳과는 달리 하얀 백사장과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는 아기자기한 해변입니다. 해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차장이 무료이고 각종 장비 대여가 가능해서 수영할 해수욕장 찾으신다면 잔파곳 구경하고 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파에서 차로 딱 5분 거리 뷰 맛집 카페 호시노 리조트 반타 카페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오래 봐오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실 텐데 호시노는 료칸 리조트 호텔을 운영하는 일본의 대형 리조트 기업으로 이곳에는 료칸인 호시노야 오키나와와 함께 호시노에서 운영하는 반타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전망과 공간이 너무 멋지기 때문인데요. 아래에는 좌식 공간으로 만들어진 가제보가 있어서 조금 더 조용하고 분위기 있게 경치를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커피 맛은 솔직히 별로지만 풍경과 건축물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중부에서는 오키나와 해양 스포츠의 꽃, 푸른 동굴 탐험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동굴 내부로 들어가면 햇빛에 반사된 물이 푸른 빛을 띄어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날씨 때문에 다녀오진 못했지만 물고기도 많고 너무 이쁘다고 하니 저 대신 꼭 다녀와 주세요. 이제 남부로 넘어가기 전 알쓸 신잡. 오키나와에서 혹등고래 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2월에서 4월 혹등고래는 번식을 위해서 오키나와 해역으로 이동해 오는데 오키나와 본섬에서 배로 1~2시간 거리인 자마미섬과 케라마제도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최고 관찰 시기인 1~2월에 주로 혹등고래 투어가 운영됩니다. 배 위에서 또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 관찰하는 투어가 있고 혹등고래 보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스쿠버 다이빙으로 혹등고래를 보는 건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과감히 바다에 입수해서 보고 왔는데 제 생애 가장 힘든 입수였습니다. 멀미약을 먹었음에도 파도가 워낙 심해서 대부분 기절해 계시고 관찰 시기라고 해도 혹등고래가 쉽게 보이는 것은 아니라서 출항한 지 3~4시간이 지나 겨우 입수를 할 수가 있었는데 파도는 심하고 수온은 너무 차고요. 구명조끼 없이 땅이 보이지 않는 블루워터에서 수영을 해야 하면서도 혹등고래가 아래에 있다면 핀킥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고생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찰나지만 혹등고래를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값진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2번 하라면 못하겠지만 자신 있는 분들 도전하십시오. 자, 이제 진짜 남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부는 시내가 발달되어 있고 공항과 가까워서 여행 첫날 또는 마지막 날 쇼핑과 문화, 식도락을 즐기기 좋은 지역입니다. 남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면 우미카지 테라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중해 스타일의 하얀 건물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마치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연상시키는데요. 그만큼 사진 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레스토랑, 카페가 있어서 나하공항으로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기도 하고요. 저는 타코스 필리 킹 롤스에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맛은 있었지만 이곳을 포함해 대부분의 식당이 관광지 물가라 비싸고 대기가 길거나 자리 눈치 싸움도 필요한 곳이라 굳이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거리입니다. 이곳은 나 시내에 위치한 거리로 현지인보다는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라 상업화된 곳이기는 하지만 돈키호테를 포함한 다양한 상점, 오키나와를 오면 꼭 먹게 되는 다양한 브랜드의 스테이크 집들을 포함 식당, 카페, 술집들이 즐비해 관광객이라면 한 번은 방문하게 되는 곳입니다. 마지막 알쓸 신잡. 오키나와 맛집을 찾다 보면 스테이크 집이 참 많은데 그 이유는 특별히 고기가 좋고 맛있어서라기보다는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의 문화적 영향이 크다는 사실. 보통 뜨거운 철판에 스테이크가 나오고요. 유명한 곳이라면 88 스테이크, 샘스, 한스 등이 있지만 유명하지 않은 곳을 찾아보다가 방문한 국제거리 규야 스테이크입니다. 옛날 미국 펍 같은 분위기의 스테이크는 질기지 않고 상상하는 무난한 맛이었고 타코 라이스도 괜찮았습니다. 국제거리에서 이 밖에도 마제멘 마호로바라는 마제소바집을 방문했는데 오키나와라고 해서 더 특별하지는 않지만 상상하는 일본식 마제소바 맛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밥까지 비벼 먹었으니 마제소바 좋아하시면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부에는 우미카지 테라스 국제거리 외에도 슈리성, 오키나와 월드와 같은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있으니 여행 계획에 참고하세요. 다음 편은 오키나와 각 지역에서 머문 숙소 5곳을 리뷰합니다. 오키나와 섬뿐만 아니라 미야코 섬, 이시가키 섬에서 머문 숙소까지 다양하게 소개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